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기념하며 우리 사회의 중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길을 열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민입니다.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돼서 불행하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요. 중독에 빠지는 대상도 다양하고 어린아이부터 또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이 중독의 문제에 우리 모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개소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나눌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보융합진흥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철 중독포럼 이사장이시고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독 관련돼서 얼마 동안 이렇게 이 문제에 함께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신영철 진짜 군인자부터 먼저. 근데 신영철 선생님이 더 선배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래전에 이제 중독 가운데서도 행위 중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도박 중독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좀 떠나 있습니다만 중독 포럼 이사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중독 문제에 대해서 다획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중독 문제 시작하셨을 때는 중독 포럼이라는 이런 단체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이 있거나 심각하거나 이러진 않았죠?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임 가운데서 중독을 공부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이사장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중독은 어느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심리, 사회, 간호복지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독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맞으시네요. 오늘 신영철 선생님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김대진 선생님은 언제부터 중독 문제 보셨어요? 저는 그 한 30년 전에 이제 그 부천 성가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알코올 이제 상담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 알코올 환자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게 됐어요. 한 1년 반 이제 중독 펠로우십 과정을 가게 됐는데, 알코올 공부하러 갔는데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약 환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과 마약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분야를 중독으로 하고 지금까지 중독에 관련된 연구, 그러니까 뭐 중독이라는 게 꼭 알코올, 마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중독, 도박, 여러 가지 행위 중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나는 그런 연구와 진료를 계속 이제 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중독하면 알코올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30년 공부했다고 하셨잖아요. 30년 지나면서 정말 중독에 빠지는 대상이 너무 다양해졌죠. 과거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50대, 60대 노인분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좀 젊은 나이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에는 술하고 담배 위주였다면 지금은 마약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행위 중독도 너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트렌드를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축하하며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과연 이 축하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라는 그 망설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센터가 생긴다는 건 우리 사회의 중독 문제가 굉장히 만연하다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들과 사회와 또 무엇보다 강남구가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우리가 한번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해결해 보고자 센터를 만든 거니까 축하할 만한 일이죠, 선생님? 축하해야지요.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저는 중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독은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고 힘든 사람을 빨리 찾아서 도와주고 또 재활까지 해주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센터의 개소를 상당히 제가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네, 신영철 선생님 축하해 주셨고 우리 김대진 선생님도 축하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축하하는 마음과 더불어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독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이미 벗어나고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문제로 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펜타닐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어떤 마약과 관련된 이제 전쟁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제를 이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이 강남구에서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관련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한번 잘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네. 넘칩니다. 네. 잘해보고 싶다 하셨는데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뭘 해야 할지 좀 그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미 중독된 분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일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재활의 방법도 제시하고 또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이나 이런 일도 하는데 특히 센터가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중독은 치료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도박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끊으면 발가락으로 하더라. 이 이야기는 그만큼 중독이 심각해지면 치료하는 과정이 힘이 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방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하고 교육하고 보통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중독에 들어가는 경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도와줘야 되죠. 이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중독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가 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허용성입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접근성이거든요. 이게 그 사회가 중독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적인가 여기에 따라 중독자 수가 달라지죠. 또 얼마나 접근이 쉬운가. 우리는 나가면 술집이 있어. 알코올 중독에 접할 가능성이 높죠.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나이들이 점점 어려지면서 청소년들, 특히 어린 아이들도 눈만 뜨면 핸드폰,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자랐을 때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중독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네.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교육과 병을 막는데 우선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기 발견과 조기 회복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이 예방과 조기 발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경각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이 마약 예방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신청을 했는데요. 대부분 엄마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진 선생님, 이 중독 관련돼서 개개인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교육을 한다든지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마약의 침투가 이미 대학교, 고등학교를 좀 넘어서서 중학교로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유통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그 안에서도 이제 마약을 유통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걸 상습적으로 또 복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인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거기서도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교나 이런 또 그 실제 그런 대상자들을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례들 같은 거를 조금 잘 알려드리고 부모님도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또 학생들도 알고 그리고 내가 마약을 했을 때 호기심으로 하잖아요. 되게 한번 해보면 뭐가 이게 어떻게 될까?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정말 그거 안 하면 내가 겁장이고 나약한 사람 된 것 같고서 용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한 번 했을 때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나쁜 변화를 갖고 올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사실은 안 하게 되거든요. 잘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우리가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학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개별 학교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런 중독 지원 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이런 중독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고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분들이 재활
부활하고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독한다고 하면 뭐 아주 그런 편견과 비난을 먼저 하니까요. 많은 환자들 보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도박 중독 환자분들을 집단 치료를 했었는데요. 도박 중독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해보라. 그러면 자기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 의지박약자, 온갖 뭐 안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요. 그 김 선생 사기 잘 치게 생겼지 뭐. 괜찮대, 착하게 생겼대. 다 보면 선하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기치고 나쁜 짓 할 인간들은 여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피해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고 정말 문제아라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참 좋은 사람들, 선하고 착하고 사회적인 이런 영향을 잘 선하게 미치던 사람들이 중독 문제로 인해서 인격이 황폐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우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이 치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성을 회복하는 걸 돕는 것이 치료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런 역할을 센터가 잘 하시기를 또 제가 진행자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진 선생님 어떠세요? 진짜 중독이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마약 환자를 보는데 그 치료자 선생님을 마약 환자를 여러 명 모아놓고 오늘 닥터 김이 새로 왔는데 우리 오늘 각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뭐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이 그러니까 process is important than result.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게 저의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렇게 잘 챙기고 결과는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자고 생각했는데 그걸 잘 지켜오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독 환자들 보면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 좌우명, 너는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깜짝 놀라요. 오랜만에 그런 질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남을 해치지 말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죠. 중독이라는 것 때문에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단순하게 하면 사람은 선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선한 마음이 가치에서 나온다고 보고 그 가치를 우리가 자꾸 일깨워주면은 조금 중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조금 왜요, 대단히 선생님? 중요한 이야기에서 제가 감동하면서 얘기합니다. 감동하셔. 두 분이 지금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요. 중독은 우리가 치료라고 말하지 않고 치유 또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알코올 중독자는 술 끊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도박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도박 안 하고 술 끊고 뭘 하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 또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전과 26범인가 전과 27범 된 도박꾼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아니 그냥 살지 왜 왔어?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 인생에서 도박을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도박 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포크레인 기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도박을 하지 않느냐, 술을 마시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분의 눈빛과 이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두 분이 지금 중독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꼭
우리 아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 이야기하듯이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분들을 중독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센터에서 아마 우리 중독자 분들을 잘 섬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 이런 대사를 소개했어요.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되어서 불행해진다. 사실 중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인 게 아닌가? 전 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김재진 선생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어느 중독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느 중독에 취약하다는 거는 참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정말 취향이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하고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술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다 폐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담배를 더 많이 피세요. 술도 도파민을 내게 하고 머릿속에서, 그다음에 담배도 도파민을 내게 하잖아요. 그 술을 끊게 하면 술로 했던 도파민까지 더 내게 하려면은 한 갑 피는 사람이 세 갑을 피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또 담배를 끊게 하면요, 술을 또 많이 드세요. 그러면은 간암으로 돌아가세요. 왜냐면 담배를 끊으면서 못 채웠던 도파민을 술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만 죽기 살기를 끊게 한 사람은 환자가 다 폐암으로 죽지만 나는 알코올 치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담배 치료한 사람은 다 담배를 끊게 했지만 간암으로 죽고. 그러니까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는 한 가지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중독이 누구한테 취약할 거냐? 그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것도 관여되는 것 같아요. 네. 유전적인 것도 관여되고 환경적인 것도 관여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누군지 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게 분명한 거는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 게임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또 도박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카지노 가서 하고 직접 카드를 쳤지만 지금은 다 온라인 너무 쉽죠. 스포츠 토토, 뭐 바카라, 뭐 바둑이, 뭐 온갖 종류의 이렇게 변하는 거는 이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중독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오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도박적으로, 더 중독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네. 또 돈하고 연결돼 있고 네트워킹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중독이 조금 더 취약할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거,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복잡해요.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뇌의 질병으로 물론 설명을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뇌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환경적인 영향도 받고 다양하죠.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같아요. 누가 중독에 그럼 잘 빠지는 소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유형이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지나치게 자극 추구적인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점차로 더 강한 자극에 노출되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 끝없이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게 아닌가. 이건 물론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지난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한 달 만에 다 받아버립니다. 그럼 뇌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자극 추구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지 않는가. 이게 중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약간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외롭고 고립되고 현실에서는 뭔가 우울한데 그 세상에 들어가 있을 때만 기분이 좋아지는, 만사를 다 잊을 수 있는 이런 현실 도피적인 중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독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술에 빠져 있냐 도박에 빠져 있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사회 적응이 안 되고 연계가 없고 지지체계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참 다뤄주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자극 추구 또 한편으로는 현실 도피적인 이런 것들이 중독자를 양상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JMS에 빠진 그 한 피해자의 책을 읽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종교 중독에 빠졌을까? 결론은 외로움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외로움도 중독 문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같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김대진 선생님?
다 외롭죠. 선생님도 외로우세요? 저도 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외로움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외로움을 측정할 때 이제 스케일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우울할까, 불안할까 이렇게 스케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외로움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혼자 밥을 먹나? 혼자 술을 먹나? 혼자 게임만 하고 있나? 마약도 혼자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환자들이 얘기할 때 내가 혼자 뭔가 많이 한다는 거는 그게 외롭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럴 때 점점 중독의 양상이 더 병적으로 악화되거든요. 외로움을 중독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그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독하고 불행이라는 게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냐. 중독돼서 불행한 거냐? 불행해서 중독이 생긴 거냐.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숙제였어요. 저는 대부분이 이게 중독이 된 다음에 불행이 생기는 거 줄 알았어요. 근데 네. 환자들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거꾸로 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디프레션이 오니까 그거를 마약으로 항우울제 쓰지 마약을 쓰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게 그러니까 계속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어떤 전후 관계들,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는 건 일종의 우울증의 어떤 또 전조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는요 요새 뭘 해도 같이 하라고 해요. 술을 먹어도 가족이랑 먹으면 좀 말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같이 하는 문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홀로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 그 가운데 특히 우울, 불안, 불면, 그리고 정서적인 외로움이 중독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취약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중독에 빠질 때 보면 정서적인 이유가 월등히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아동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숨겨진 정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네트워크 연결감,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정서적인 지지가 네. 중독의 회복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센터를 축하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럼 두 분께 이 중독 치료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들의 경험을 좀 듣고 싶어요. 이 지역사회 협력 모델 혹은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가족이나 아니면 지역 친구들이 도와줬을 때 정말 회복이 되더라. 좀 이런 소개해줄 만한 모델 센터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김태진 선생님?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제 마약을 조금 더 이제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약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사실은 마약 환자를 보낼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약 환자들 치료할 때 약물 치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약을 끊게 하는 약물 치료는 거의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으로 생긴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네트워킹 만들고 사회 심리적 그런 것 해주고 뭐 이런 전체적인 이제 커뮤니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남구 보건소에 이런 것들이 그런 사이코소셜 인터벤션하고 커뮤니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실은 미국을 가면요, 이 마약 환자가 갈 수 있는 레벨이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급성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근데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우리 참사랑병원 같은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거주 지역에 살게 하면서 한 2, 3년을 거기서 살면서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있고, 커뮤니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카운셀링 하는 시스템, 이렇게 대여섯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그 와중에 제일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에 관련된 거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깃발을 들었으니 굉장히 용기 있고, 저희로서는 비록 제가 서울소모병원은 서초구에 있지만 강남구를 그런 대의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게 됐던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거든요. 누가 과연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복 후에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실험이 한 가지 있죠. 쥐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키우고 마약을 주면요,
마약을 먹게 돼 중독이 되죠. 근데 이 친구들을 모아서 키운다 칩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마리는 마약에 덜 먹습니다. 누굴까요? 대장주의 대장지. 그 그룹이 되면 항상 거기서 역할을 하는 대장이 나타나게 돼요. 네. 이 친구는 이 친구들을 돌보면서 책임이 마약을 있군요. 적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급성기 때 알코올을 해독하고 뭐 도박을 치료하고 해도 좋습니다. 자, 끊었어요. 그렇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역할은 의사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결국은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저는 자조 모임을 권유하거든요. 거기에 간다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넘어졌을 때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모임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센터에서 돌아왔을 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고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되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통합적인 치유 모델이 완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센터가 이런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센터가 둥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조 모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또 직업교육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면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저희가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관한 많은 이야기 우리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두 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일을 하시는 센터 분들의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고 이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많은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애용해달라고 그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 먼저. 중독자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 선 자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점을 우선 자기 자신에게 맞춰야 하는데 오늘은 센터 직원분들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독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는 일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고 내가 홀로 서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독의 치료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동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독은 누가 불편하죠? 내가 가족. 불편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네,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동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일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술 앞에서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나는 도박 앞에서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단도박 모임, 금주 모임의 일계명입니다. 그 말은 내 혼자 힘으로 힘들더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참 힘들구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미 회복의 첫 번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지금 개소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본인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시면 저희가 그 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약 환자 보기 참 어렵고.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게 그냥 우리 내리는 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독이라는 그 비로부터 우산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우산을 이제 만드는데 우산에는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이 가능하면 여러 개일수록 우리가 잘 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산 살이 좀 튼튼해야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산의 활 중에 하나 저도 그 우산의 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분들도 우산에 좀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도 그 우산의 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우산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키려고 그러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실 때 절대 외롭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같은 살, 그래서 큰 비로부터 우리가 지키는 그런 그 같이 으쌰으쌰하는 서로 도운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외롭지 않게 그 일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정말 명품 브랜드의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 마약 치료를 정말 우리가 최첨단 디지털 어떤 그런 기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합쳐서 강남구 보건소만 할 수 있는 명품 치료를 만들어서 그 우산을 정말 좋은 우산을 만들어서 세계로 우리가 한번 이걸 알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해질 때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보건소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기를 자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중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아주 명품 우산을 우리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우산의 역할을 하실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중독에 빠지면 불행해지는 것은 술 마시면 간이 나빠지고 몸이 나빠지죠. 도박에 빠지면 돈을 잃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작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작은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도파민 100이 올라갑니다. 도박을 하면 도파민이 100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재밌나요? 인생에서 100이 올라갈 일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않죠.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이 올라가는 거 10개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이고 센터가 해야 할 일이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작지만은 일상에서 회복자들이 와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출발선에 서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센터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치유와 회복의 길로 다가가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철 중독포럼 이사장이시면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학과 의학과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또 서울성모병원 정보융합진흥원장 김대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